이번 강의는 판결 등 집행력 있는 공문서에 의한 집행과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등에 의한 집행부터 살펴볼까요? 집행력 있는 공문서와 집행 절차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판결을 집행하게 됩니다. 판결에 준하는 직업명령, 각종 조정조서, 집행공정증서 등도 집행력을 가집니다.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판결의 확정증명원, 집행문을 신청하고 교부받아서 이거 들고 법원에 사무실 두고 있는 집행관에게 주면서 판결 집행을 의뢰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결 내용이 이혼 등 가족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과 같이 소송 대상 목적물의 권리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확정 판결서를 구청이나 등기소 등 해당 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금전직업 판결서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을 살펴볼까요? 판결 내용이 금전직업인 경우에는요, 채무자의 동산, 부동산을 압류 및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집행하거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이런 예로는 이제 은행 등 은행 예금 같은 게 있습니다. 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비율이 높은 영업을 하는 그런 채무자들도 있겠죠. 이런 채무자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채권인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서 집행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제3채무자가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3채무자가 은행, 신용카드 회사 또는 규모가 좀 상당히 있는 회사인 경우에는 집행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집행에 잘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추신금 또는 전부금 소송을 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이제 채무자가 임차한 건물의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진 임대인인 경우에는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종료 시까지 보증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종료 시에 보증금과 정산해야 할 미납 월차임이나 관리비, 원상 회복비가 있으면 이거 정산하고 난 나머지 보증금을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응하면 되겠습니다. 가집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청구 취지에 가집행을 해달라 이런 이제 내용을 소청에 기재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성수할 경우에 판결 주문에 가집행 문구가 기재됩니다. 이 경우에는 확정되지 않은 판결로도 가집행을 할 수 있고요. 패소한 피고가 가집행을 막으려면 가집행하는 금액 상당의 해방 공탁을 해야 합니다. 다음,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신청을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하려고 할 때 재산 파악이 곤란해서 강제집행이 어려울 때가 아주 많지요.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재산명시 신청이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화의조서, 확정된 직업명령, 집행공정증서 이런 집행권한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채권자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 신청서에는 딸랑 1,000원 인지첨부하면 되고요. 송달료 5회분 납부하고 집행권한이 있는 판결 정본 원본과 사본을 준비하여 같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뭐냐? 재산조회 신청은 뭐냐?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재산명시 신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제대로 안 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보다 더 강력한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행위 취소 강의할 때 살펴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채무불이행자 명부가 뭐냐?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아래 표와 같은 사유가 있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일정한 양식에 등재하고 법원에 비치하는 그런 명부입니다.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한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한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만 이제 가집행하는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채무자가 재산 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 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또는 재산 목록을 가짜로 제출한 때, 이럴 때도 가능하고요. 강제 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때, 이럴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 강제의 효과를 거둔과 동시에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해서 거래 안전을 도모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원은 등재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 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합니다. 명부의 비치 및 송부는 어떤 거냐?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등재 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를 합니다. 법원은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의 시구 읍면의 장에게 송부합니다. 그래서 시청, 구청, 업사무소, 면사무소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 거죠. 법원은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부본을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 단체의 장에게 보내서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채무자는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 관련 단체와의 거래를 할 수 없는 결정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겠습니다. 등재가 되면 어떻게 말소를 해야 되느냐? 신청에 의해서 말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변제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는 채무자가 신청하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지만요, 기한 유예를 받았다든지 연기한다든지 이행조건 변경, 채권자의 말소 동의 등 이런 거는 말소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때는 채권자 등 관계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말소 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한테 다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말소 결정을 받으면 이제 이의가 있으면 즉시 이제 항고할 수가 있겠죠. 채무자가 다 갚았다 이렇게 했는데 채권자가 아니다, 다 덜 갚았다 이렇게 이제 항고할 수가 있는 거죠. 말소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채무자한테만 고지합니다. 직권말소의 경우입니다. 법원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는 직권말소하는데, 그러니까 한번 등재되면 10년 동안 쭉 가는 겁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 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 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 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 사무관 등은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합니다. 법원은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송부기간에 말소한 사실을 통지하고, 말소 통지받은 기간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합니다. 다음은 가압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판결 등의 집행으로 채무자의 동산, 부동산을 압류해서 경매에 넣을 수 있고,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해서 압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무자가 이런 동산, 부동산 채권을 판결받기 전에 처분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판결받아도 말짱 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결받기, 그 집행을 잘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동산, 부동산 채권에 대해서 소송 중이나 또는 소송 전에 가압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가압류에 대해서는 이하린 변호사님과 함께 술술법 유튜브
이제 4개 올린 게 있거든요. 그게 잘 되어 있어서 예, 그 동영상을, 그 유튜브 동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술 풀리는 부동산법 이하린 변호사입니다. 술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휴 대표 변호사 김창근입니다. 네, 부동산 가압류를 당했다고 연락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가압류는 뭐고 또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먼저 가압류가 뭐냐 하면요, 돈 달라는 소송을 해서 승소하면 승소 판결서를 가지고 채무자의 뭐 부동산이나 통장을 집행을 해서 승소한 금액을 받아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모든 소송은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는 데까지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겁니다. 네, 가압류는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그리고 월급 등 거의 모든 재산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법원이 가압류 신청서 그리고 거기에 소명 자료를 보고 이 정도면 해줘도 되겠군 이라고 생각이 되면 한쪽 말만 듣고 가압류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압류를 할 때는 일정한 공탁금을 걸라고 하고요. 그런데 가압류 당한 사람은 가압류가 되고 나야 비로소 가압류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뭐 가압류 당할 만한 사정이 있는 사람 같으면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얼토당도 않은 가압류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대체 왜 법원은 내 말도 안 들어보고 가압류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도대체 법원은 왜 가압류 당한 사람 말을 안 듣고 가압류를 해주는 걸까요? 네, 소송하는 그 기간 동안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하기 때문에 빼돌릴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압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리지 않는 거고요. 대신에 혹시나 가압류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가압류를 하려는 사람에게 그 손해액에 대해서 미리 마련해 놓는다라는 의미로 법원에 공탁금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가압류되면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해도 누가 그 부동산을 사겠습니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은행에서 가압류된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연락이 옵니다. 가압류를 없애든지 뭐 어떻게든지 해라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안 되면 뭐 못 없애면 대출받은 대출금을 갚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못하면 바로 지연이자가 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은행에서 경매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음식점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회사에 그 신용카드 대금 받을 거 있는 것이 가압류되면 굉장히 곤혹스러운데요. 손님들이 결제를 하고 갔고 그럼 신용카드에서 그 신용카드 대금을 이 음식점 사장님에게 줘야 되는데 영업은 했는데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풀 수 있는 4가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우선은 해방공탁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재소명령 신청, 가압류 이의, 가압류 취소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해방공탁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내가 돈을 법원에 맡겨놓을 테니까 내 재산을 묵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건데요. 문제는 가압류 사유가 되는, 그러니까 그 본안 소송에서 청구되는 금액만큼을 공탁해야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생돈, 현금을 맡기셔야 되는데요. 억 단위로 가압류가 걸리면 억 단위를 공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실제로 8억인데도 개인분이 마련하시는 걸 본 적은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요? 네, 주의하실 것은요. 해방공탁이에요. 변제공탁이 아닙니다. 변제공탁은 변제 대신해서 공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해방공탁은 가압류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하는 공탁이고요. 이 공탁 서류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압류를 푸는 두 번째 방법은 재소명령 신청입니다. 원래 가압류라는 것은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을 하면서 가압류를 하는 건데, 가끔씩은 본안 소송을 제기 안 하고 가압류만 계속 걸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압류만 걸어놔도 채무자가 압박을 받기 때문에 채무자라고 하여금 돈을 갚게 만들려고 하거나 또는 채무자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가 당신 뭐 이유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소송을 해라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법원에다가 제소명령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제소명령 신청을 받으면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가압류한 사람이겠죠. 가압류한 사람에게 14일 이내에 소재기 정명원을 제출하라고 하고 만약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해 버립니다. 오늘은 가압류 이의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압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해할 만한 내용은 뭐 많이 있겠죠. 뭐 이미 돈 다 갚았다, 일부 갚았다, 아직 변제기가 멀었다, 아예 그런 채무 없다, 뭐 암튼 이 사유는 아주 많습니다. 가압류 이 사유가 인정되면 가압류는 취소됩니다. 네, 그런데 가압류를 하기는 쉬운데요. 푸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가압류를 할 때는 한쪽 말만 듣고 한쪽 자료만 보고 했는데요. 이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양쪽 말을 듣고 양쪽 자료를 보게 되는데 재판부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건 이 재판부에서 판단할 게 아니고 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재판부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우리 법인에서 한 사건 중에서요, 가압류 이의가 받아들여진 것은 가압류 자체가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가압류된 부동산이 유치원 부지 그리고 유치원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거라서 이런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에서 교육용 부지나 건물은 강제 집행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압류 금지 재산에 해당된다. 라고 주장을 해서 가압류 취소된 경우밖에 없습니다. 소송이란 게 택도 아닌 소송은 거의 없으니까요. 가압류 이의를 해도 결국은 본안 소송에서 이겨야 가압류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압류 이의가 뭐 별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압류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본안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 해도 바로 그 가압류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1심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1심 소송에 이겼으니까 가압류를 풀어줄 사유가 생겼습니다 하고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상대방이 거기에 무슨 소리냐, 나 지금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에 하면 채권자 패소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보전 처분이 사정 변경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압류에 일단 이의 제기를 해서 그게 비록 여기서 판단 안 되고 본안 소송으로 간다 하더라도 본안 재판부에서 1심 판결을 할 때 가압류 이의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시간적으로 또는 뭐 취소가 될 가능성도 훨씬 높으니까 더 이득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압류 되신 분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준 은행에서 이제 소송이 걸리니까 가압류 빨리 해결하라 이렇게 독촉하니까 할 수 없이 해방공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1심에서 그래도 뭐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하자 이랬는데 그분이 안 하고 계셨는데 1심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겼지만 해방공탁한 금액을 찾으려고 하니까 결국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이 뭔 소리냐, 나 항소심에서 이길 수 있다, 가압류 취소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해서 우리가 1심에서 이겼지만 뭐 결국 가압류 취소 받긴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분이 가압류 취소되고 해방공탁금 그 금액이 거의 한 1억 원 됐거든요. 찾고 났어야 저에게 변호사님 뭐 그동안 돈 묶여 있어서 너무 힘들었다, 이제 좀 숨통 트였습니다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셨습니다. 아직 항소심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압류가 된다? 그러면 빨리 풀기 위해서는 가압류 이의를 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가압류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취소 신청 사유는 가압류된 다음에 사정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변경된 경우. 두 번째,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네, 첫 번째가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인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가압류하고 나서 돈을 갚았다라든지 본소송에서 내가 돈 줄 게 없다라고 판결이 난 경우입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가압류 당한 사람이 본안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가압류한 사람이 항소를 하면 가압류 취소가 쉽게 되지 않는데요. 대법원 판례가 채권자 패소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그러니까 그 다음 절차 상급심에서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1심에서 졌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가압류 취소를 할 수가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빨리 풀어야 하시는 분들은 2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의 신청을 하셔서 1심이 판결을 내릴 때 가압류 이에 대해서도 같이 결정을 내리도록 하셔야 됩니다. 사정 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 신청의 두 번째 사유인 가압류가 집행된 뒤로 3년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는 특이하게도 가압류 당한 사람 말고도요. 그 사람도 할 수 있는데 말고도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다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무나 가압류 취소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듯이 가압류와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느냐 하면 가압류 등기가 된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데 가압류가 되어 있어. 가압류된 부동산은 뭐 안 사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가압류가 언제 된 것인지까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가압류가 3년 전에 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 소유자한테 매도인한테 그 3년 동안에 본안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 부동산을 산 후에 가압류권자를 상대로 가압류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소송에서 가압류권자가 가압류 등기된 후에 3년 이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성소해서 매수한 부동산에 등기된 가압류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법에서 가압류하고 3년 동안 본안소송 제기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였는데 이게 처음에는 10년이었다가 5년이었다가 3년이었다가 이렇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못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가압류 해놓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종종 새로운 매수인으로부터 이런 가압류 말소 소송을 당해서 패소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가압류하고 3년간 본안 소송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로는 매수인 외에 또 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네, 판결문을 가진 다른 채권자가 있을 수 있을 건데요. 그러면 그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경매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압류가 되어 있다. 근데 가압류 기입된 날짜가 꽤 됐다 하면 그분도 이제 이 가압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될 겁니다. 법적으로 그 부동산과 이해관계가 있다면 가압류하고 3년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라면 가압류 취소 신청하는 것을 적극 활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판에서는 판결 채권 시효 10년이 지났어. 그런데 10수년 전에 가압류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가압류하고 바로 본소송도 제기를 해서 승소를 했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본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시키고 경매를 넣어서 본인 채권에 만족을 얻게 되는데요. 특이하게도 판결에서 이겨놓고서도 채권자가 이 절차를 밟지 않았고요. 채무자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흘렀는데 15년 뒤에 채무자가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상속인들에게 이제 상속이 됐겠죠. 그래서 이 처가, 와이프가 이 가압류를 풀려고 했는데 결론은 못 풀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왜 못 풀었을까요? 가압류한 지 3년이 지났으면 우리가 앞에 배웠듯이 가압류 취소 사유 아닌가요?
감류하고 3년 내에 본안소송 제기하지 않으면 취소되는 건데요. 요 사안은 감류하고 바로 본소송에 들어갔었습니다. 아, 맞죠, 맞죠. 그래도 아까 뭐 설명하실 때 판결받은 지 15년 지났다 했잖아요. 그렇다면 판결받은 채권도 10년 지나면 소멸치료 완성되는데, 그럼 소멸치료 지났으면 채권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채권 없어지면 가압류도 취소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받은 채권도 10년이라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민법에서는요, 이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로 가압류를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기 때문에 이 판결금에 기한 채권이 소멸시효되지 않은 겁니다. 판결받은 채권이란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판결받은 지 15년 지났으니 채권이 소멸돼야 될 것 같은데, 뭐 가압류라는 게 판결보다는 훨씬 그 뭐 간이한 절차인데도 가압류가 돼 있으니까 채권이 소멸되지 않았다. 이거 쉽게 납득 안 돼요. 네, 민법에 이제 법 규정에서도 가압류가 이제 시효 중단 사유다라고 했고 대법원도 그 입장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학자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유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가압류는 간이 절차인데 어떻게 본소송보다도 더 막강한 그 효과를 주느냐는 거죠. 가압류된 지 15년 지났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판결도 뭐 15년 전에 받았다는 것 같고, 그럼 당시는 또 판결금 지연 손해금이 그때는 25%였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와, 원금 몇 배나 되는 이자가 붙었겠는데요? 그래서 이자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정도여서 소송을 안 할 수는 없었는데, 그때 이제 제 심정은 대법원까지 가서, 3심까지 가서 대법원 판례 변경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거였는데 실패했습니다. 아이고, 아쉽네. 왜냐하면 1심 판사님께서 채권자 측을 좀 설득을 하시면서 이자가 너무 많이 붙었는데 이자를 좀 반띵 하는 걸로 좀 조정을 하자라고 해서 원만히 조정이 됐습니다. 아이고, 성공하셨네요. 그 정도면. 네. 학골 넘치는 이분께서 많이 아쉬웠겠지만, 의뢰인은 뭐 그 정도면 굉장히 만족하셨겠습니다. 그렇죠. 정리하면 가압류된 부동산은 가만히 냅뒀다가는 이자 폭탄을 맞는다. 맞는다. 네. 예. 그래서 부동산 가압류 이후에 판결에서 패소를 하셨다면 빨리 판결금 그 채무를 변제를 하시고 가압류를 푸셔야 됩니다. 가압류를 푸셔야 된다. 네. 이어서 가처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와 같이 소송 대상 목적물의 권리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 이런 거 집행할 때는 그 판결서 등을 등기소 등에 제출함으로써 소송 대상 목적물의 권리 변경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이런 소송 대상 목적물도 판결 전에 채무자가 처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해당 부동산을 가처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압류는 뭐고 가처분은 뭐냐? 가압류는 그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하는 거고요. 가처분은 이런 이제 소송 대상 목적물 그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가처분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가처분에는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청구권을 임시로 보존하는 처분,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 가처분, 이런 거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당사자 사이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나 법률 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 현상 진행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권리자에게 큰 손해를 입게 하는 등 소송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하는 보존 처분입니다. 뭐 각종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 막 이렇게 불법 행위를 막 하는 거죠. 그럴 때 뭐 이렇게 뭐 소송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해임시키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뭐 불법행위 계속 저지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직무집행 가처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공사중지 가처분, 그리고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접근금지 가처분, 이런 가처분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는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만 보고 가압류 가처분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 결정을 이제 풀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을 푸는 동안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손해를 입증하기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배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그 부당한 가처분 신청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한번 볼까요?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됐는데 부동산 가처분을 이제 신청한 겁니다. 누가요?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 안 해놓고, 그래서 계약 해제돼 놓고 이제 부동산 가처분을 한 겁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요. 매도인의 토지 처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났는데요. 요게 이제 그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했기 때문에 이렇게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겁니다. 이번 비대면 강의도 여러분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